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가우시안 드리머라는 논문이고 CPR 2024년에 시작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한 태스크는 텍스트 3D 제너레이션이고 좀 더 크게 말해. 네, 인풋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3D 에셋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그 설명된 픽처를 가진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태스크고, 그래서 이 논문이랑 관련된 보다 이전 논문들이 가장 관련된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쉐이피라는 논문이 있고요. 이거는 이미지나 텍스트 컨디셔널하게 임플리시 펑션을 바로 제너레이션하는 방법론이고, 특징이 있다면 이건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해서 어,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 뽑아주는 방식이고, 그래서 한 샘플에 대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오드 패스 한 번에 뽑아주는 방법론이고, 드림 퓨전은 이번에 소개드린 논문이랑 파이프라인이 거의 유사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너프 기반으로 렌더링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프 기반으로 렌더링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이미지 생성, 2D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3D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논문 설명드리기 앞서서 뉴럴 렌더링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D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igned Distance Function의 약자이고, 어,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레이를 직선으로 쐈을 때 이 SDF가 하는 역할은 그 특정 점에 대해서 커리를 넣었을 때 이 점이 그 서페이스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 렌더링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SDF 자체는 임플리시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너프는 다른 방식으로 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레이를 쐈을 때 이 레이가 지나가는 궤적에서 어, 포인트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이 샘플링된 포인트들의 RGB 오퍼시티 값들을 이제 임플리시 펑션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 한 번 쓸 때마다 이 포인트들의 정보를 계속 받아내야 되는 계산 복잡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가우시안 스프레팅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샘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우리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이제 가우시안처럼 민과 베리언스 값을 가져서 이것의 이제 위치랑 3D 위치랑 이 가우시안 엘리먼트 크기 스케일을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가우시안 드리머는 이제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가우시안 스프레팅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요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디퓨전 모델을 활용했는데, 가우시안 드림은 이제 3D 디퓨전 모델도 같이 활용합니다. 3D랑 2D 디퓨전 모델을 같이 써서 이제 오브젝트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3D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것들을 추가로 이제 퀄리티 인프루먼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컨트리뷰션이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스피드나 렌더링 타임에 대해서 기존 방법보다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두 단계로 나뉘고, 첫 번째 단계는 이 3D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3D 디퓨전 모델은 이제 앞서 소개드린 쉐입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가적으로
이제 개선을 시킵니다. 이걸 이제 노이즈 포인트 크로잉 그리고 컬러 퍼터베이션 이걸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스파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더 채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2D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거를 활용해서 SD 소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우시안들을 피팅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 그로잉 컬러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좀그 중간 사이 공간에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서페이스 상의 빈 공간에 포인트들을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컬러도 이제 랜덤 퍼터베이션을 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추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SDS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 그 드림 퓨전에서 먼저 제안을 한 로스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뉴럴 렌더링 기법에 의해서 렌더링을 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 랜덤 노이즈를 껴서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준 모델에 부수를 넣어주고 이거를 디노이징을 하게 되면 디노이징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딕션 된 노이즈 값을 얻게 되고요. 이 노이즈 프리딕션 값이 입실론 해시고 그 원래 주어졌던 노이즈 입실론과의 차이점을 활용해서 이 렌더링, 룰 렌더링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일단 트레이닝 타임이 기존 반복론 이것들은 다 이제 너프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고 일단 3D 프라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측면도 있고 해서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그리고 각각의 그 오브젝트 하나만 생성했을 때 그리고 배경과 함께 생성했을 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모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비주얼하게 보면 같은 컬을 해줬을 때 좀 더 피델리티가 높고 인스트럭션에 맞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퓨전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클러터된 그러니까 좀 선명하지 못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가우시안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여요. 오브젝트 제너레이션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샘플들이 논문상 소개가 되어요. 휴먼 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템플릿 그 포즈를 가진 이제 SMPL 메시를 가지고 먼저 그 휴먼 아바타를 생성한 다음에 MDM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특정한 SMPL 포즈를 만들고 이걸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션 된 아바타를 이제 코딩을 다시 시켜주는 그런 방식. 이제 데모 코드 따로 돌려봤을 때 그거 에스프레소 모션이랑 그건 가위. 텍스처도 나오는데 텍스처도 있는 네, 가우시안 각각의 이제 컬러 값이 있어요. 컬러 값이 있어. 네, 메쉬를 뽑아주는 건 아니라서. 아, 메시는 안 돼. 네, 메쉬를 뽑아주는 건 그랑 색깔. 네, 왜 이렇게 리얼리스틱 색깔은 별로 리얼리스틱하지가 않은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컬러 퍼터베이션을 준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럼 블루 무슨 있어?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면 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네, 따로 해봤는데 그것도 반영을 해주긴 합니다. 거죠. 시즌은 뭐 잘못 나온 건 아니고 아닌데 카드는 네, 이게 잘못 나온 거 관련인데 가우시안 드림 말고 그냥 다른 모델에 대해서 가위 생성하라고 했는데 다들 가위를 잘 생성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 어쨌든 스테이블 디퓨전을 약간 SDS 로스가 스테이블 디퓨전 쓴 거잖아요. 파이에 쓴 거잖아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은 가비를 생성을 잘 못하는. 마지막 네, 여기까지 합니다. 앞에 사람 이게 SNPL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그 모션 텍스트 인풋을 받고 모션을 생성해주는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MDM이라고 하는데 걔를 활용해서 이제 아바타를 코딩을 다시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이용해서 아바타 소재를 어떻게 해요? 저게 SNPL로 컨트롤되는 아바타는 있는데, 저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가우시안 드리머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랑 똑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코드상으로 제가 봤을 때 컨트롤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냥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인풋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걸 SNPL을 입력으로 주면 네, 저렇게 해준다고. 네. 이 SNPL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니셜로 클라우드 가우시안 이니셜라이즈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거는 또 표기가 좀 달라보거든요. 다음 질문. 파이프라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파이프라인. 네. 이거 설명을 제대로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제 이 반복론은 이제 두 단계로 나뉘고 첫 단계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일반 오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shape이라는 모델을 써서 텍스트에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고요. 방금 보여드린 휴먼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모션 모델을 활용해서 SMPL 포즈 뽑고 거기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는 방식. 이렇게 해서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1차적으로 이제 포인트 그로잉 플로 퍼터베이션을 줘서 좀 더 채워준 다음에 그 뒷단계는 이제 다른 여타 방법론들처럼 SDS 로스로 이제 색깔 입히고 좀 더 리파인하는 과정입니다. 아, 왼쪽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텍스처가 있나요? 왼쪽 단계에서. MDM 텍스트 모션 같은 거 하면 텍스처가 있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 S&P에 줬을 때는 아마 이 경우에는 색깔이 없는 걸로 알고 처음에. 근데 어떻게 거기 폰트 클라우드인데 약간 좀개 그리는 컬러값도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쉐입이라는 모델에서 뽑은 건데 얘는 이제 색깔도 같이 또 없을 때는 아부산 이게 없으면 그냥 그 랜덤. 0에서 0.2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어차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걔를 SDS로 쓰는 게 오른쪽 약간 렌더링 한 다음에 SDS로 CPR에 했을 때 가우시안 활용한 제너레이션 논문이 하나도 있는데 이제 걔보다 얘가 좀 더 성능이 좋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앞단계 3D 프라이어 활용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아무래도 좀 컨시스턴트하게 좀 뽑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다음 게 있다고요? 가우시안트 다음 게. CPR에 나온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 페이퍼 있어요. 는 이름 그 드림가우시안 이런. 이름 네. 걔는 이제 그러니까 메시를 뽑아주는 건데, 걔는 메쉬고 네, 포인트 클라우드는 비슷하네. 네. 이거는 10분 15분 걸리는데
하나, 네, 15분 정도 걸립니다. 테스팅하기도 되게 빡셌텐데 샘플 하나인데 막 몇만 개의 누적을 했었어. 좋은 식들 이것도. 음, 컬러 포터레이션을 해서 잘 됐다기보다는 이제 포인트를 새로 껴서 넣어줬는데 걔네들에 대한 컬러 값을 그냥 랜덤하게 포터레이션해서 줬다 그 정도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에뮬레이션 한 것도 없고. 네, 아까 결과 이제 따로 뽑은 거 뭐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막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게 아마 포터레이션 영향인 것 같고요. 좀 조만간에 누가 3D 가우시안이나 그다음에 허그스 같이 약간 사람이나 그런 거에 적용한 논문을 좀 발표를 한번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우시안 스플랫을 지금 되게 유명한 게 나는 학교에서 연구하기도 되게 좋은 게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3D 메쉬를 그러니까 학습도 되게 빨라. 그래서 학습도 뭐몇 분이면 되고 몇십 분이면 되고 테스팅도 좀 금방금방 해서 뭐 그냥 질문 답변이 다 됐나요? 제 생각엔 이제 얘네가 아마 포터베이션 스케일을 너무 크게 줘서 그런가 보좀 작게 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좀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검시한 스킬렛을 처음부터 좀 리뷰 페이퍼, 제가 리뷰 페이퍼가 아니라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릿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포커스 다들 아는 사람에다가 적용 스플릿 한 거거든요. 그거를 뭐 공부를 해서 누가 발표를 해주고 싶고, 나오고 나니까 지금 학생만 별로 지금 시간이 남지 않나? 아 뭐라고? 아 라벨링도 금방 율로 가는 것이 아, 뭐 정황이라는 별로 쉽지 않네. 한번 볼게요. 교수님이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뭐, SDS 로스 설명인데,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이 텍스트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스테이블 디퓨전의 파이어를 활용을 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고, 근데 구체적으로 할 때 이 스테이블 디퓨전 파라미터는 프리징을 한 상태로 이 3D 에셋을 만들어주는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너프 같은 경우에는 MFP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피팅하는 거고 그래서 이 렌더링을 해서 만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랜덤 노이즈를 섞어줘서 준 다음에 그다음에 디노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프리딕티드 노이즈가 인퍼런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 프리딕트된 노이즈 이햇을 활용해서 이 원래 인풋 노이즈랑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이제 뉴럴 렌더링 파라미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SDS 로스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개선한 방법론이 또 나왔습니다. 아, 혹시 이야기가 그러니까 될까요? 말 간단하게 들을 수 있나요? VIM 얘기하자면 활용한 아, 다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3D를 리컨하는 거잖아요. 근데 3D 아, 플라이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SKB 디퓨전이 되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고
텍스트가 기준되면 뭔가 막 노이즈로부터 막뭐 이렇게 리미딩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텍스트에 맞게. 그러니까 그 스라이어를 쓰고 싶은 거고 3D 상에 있는 거를 2D 이미지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SD가 생성한 애랑 얼마나 뭐 SD한테 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생성한 거랑 좀 같아지게끔 하면은 이제 현차원은 아무래도 막 멀티뷰가 있으면은 잘 리컨스트레이션 되거든. 근데 뭐 없는 뷰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성 모델 SD 스테이블 디퓨전을 써가지고 그 없는 뷰에 대한 거를 좀 만들어줘서 슈퍼비전을 건다라고 생각하는 좀 많죠. 네. 근데 이제 SDS 로스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랜덤 노이즈를 그냥 줘서 하다 보니까 이 주는 슈퍼비전이 좀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좀 맨 처음 드림 주전 같은 걸 보면 좀 약간 뿌연 느낌이 좀 드는 문제였어.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론이 작년인가 나왔었고 걔네 이제 랜덤 노이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DIM 방식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프리딕트된 노이즈를 가지고 DDIM을 그러니까 한번 섞어준 다음에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짱짱 보이지도 않고 원래 SDS 로스는 그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이었고요. 이제 그거를 적용한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준수가 말한 게 그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원래 영상에서 변할 수 있다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 어떤 논문들은 막 텍스처럴 인버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막 네, 그런 걸로 알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텍스처럴 인버전 그래서 하는 논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SDS로서 걸기 전에. 왜냐하면 SD한테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랑 비슷한 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SD 컨디션으로 텍스트들을 이렇게 뭐 인버스하는 게 텍스처럴 인버전이니까 준수도 아마 요새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해서 뭐 그 새로운 뷰에 대한 걸 만들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나는 저 SDS 로스 자체가 근데 저기서 보면 원본 이미지랑 노이즈랑 합친 거 아닌가요? 저거 그냥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더해줬어요. 어, 네, 그냥 더해줬어요. 된 거랑 더해줘서 약간 남아있어서 뭐 그냥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하니까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어떤 논문을 보면은 저게 뭐 컨디션이 완전 좀 달라서 뭐 좀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서 텍스처 인버전도 한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네, 일단 네, DDI 인버전 해서 추가 레귤라이제이션은 좀 더 깔끔하게 뽑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하실 거 있으시군요. 뭐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지 폰트에 따른 다른 영역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에블레이션 뭐 서플리먼트에 뭐 그런 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메인 페이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학생이 3D GS를 좀 리뷰를 자기처럼 쓰는 걸 제가 해볼 수 있으면 하고 나눠서 송문서 학생이랑 박인철 학생 좀 나눠서 한 편씩 이렇게 발표하는 네, 프롬프트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높고 그냥 뭐 이빠이 나는 프롬프트 추가로 몇 개 질문이 더 넣었어요. 끊이지가 뭐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8K HDR 뭐 이런 거 넣고 둘다 3D GS는 한번 읽어보고요. 둘 다 따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D 가우시안 스킬에서 원래 시그래프 23년인가에 많이 있거든요.
널프 기반으로 하네, 휴먼 기반으로. 그냥 씬에다가 그게 최초의 그 가우시안 스플릿 논문이고 그거랑 한 명은 가우시안 터킹 가우시안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작년 ECCV에 나온 휴먼 페이스에 대해서 한 건데도 한 명은 허그스 HUGS라고 휴먼에다가 한 게 있거든요. 근데 HUGS가 두 편이야, 시그편에. 근데 휴먼에다가 한 HUGS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시그편 20. 이거에 대해서 한 명은 허그스하고 한 명은 터킹가우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터킹가우시안은 이번에 준욱이가 그거 써가지고 논문 그거 임프로브하는 거고 약간 논문을 썼었는데 스텝이 30분 걸려. 그리고 테스팅 금방 어쨌든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도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브스도 뭐 나는 뭐 이렇게 정한이가 좀 돌려본 것 같으면 잘 정리가 되고 그건 학습은 얼마나 그것도 30분 정도 되고요. 가우션 스플랫이 학교에서 연구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슈퍼만의 그런 가우션 스플릿이 누군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좀 논문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준비되는 대로 한 2, 3주 안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있으려나요? 세미나에 추가로 뭐 다른 사람 한 명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 네.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만 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